네, 신주입니다. 네덜란드에 한스 브링커라는 아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유명합니다. 한스 브링커는 바닷가 마을에 사는 아이예요.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댐에 구멍이 뚫린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물이 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손으로 막았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으로도 막을 만큼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물이 새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나중에는 팔을 다 집어넣어서 겨우 막을 수 있을 만큼 커지는데, 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댐을 계속 막다가 밤이 됩니다. 집에서 부모는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 데리고 같이 동네를 돌았어요. 아이 찾으려고. 그러다 결국 이 댐까지 와서 댐을 혼자 막고 있는 한스를 발견했고, 한스 브링커는 마을을 구한 영웅이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한스가 이걸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이 댐은 무너졌겠죠. 그럼 대형 사고가 났을 겁니다. 이거 다 어릴 때 들어본 이야기였을 거예요. 실화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스 브링커 이야기는 사실 미국의 네덜란드 사람도 아니에요. 미국의 동화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거든요. 왜 어쩌다 이걸 다들 실제라고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가 일어날 법해요. 현실성이 꽤 느껴집니다. 실제로 댐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리면 이게 원인이 돼서 무너진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행동 하나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살다 보면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이런 작은 일이 원인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사고가 나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을 알아볼 거예요. 어이없을 만큼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여객기가 추락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전원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실수였는지, 왜 이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통 우리나라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UN 가입국 사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휴전선을 가진 나라가 사실 하나 더 있어요. 키프로스라고 터키 아래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데 면적은 뭐 우리나라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인 터키와 그리스가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이들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키프로스로 진출하다 보니까 터키계가 장악한 북키프로스와 그리스계의 남키프로스로 나뉘어진 거예요. 국가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건은 2005년 8월 14일 오후 남키프로스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노인이 자기 집 마당에 누워서 TV로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 노인의 이름은 콘스탄티노스 프로드로무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아내와 둘이 살았고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다 자라서 취직했고 독립해 나갔습니다. 오래전부터 노후 준비도 잘 해왔던 사람이고요. 자식도 다 키웠잖아요. 이제 더 이상 경쟁 사회에서 버틸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시골로 내려와 조용히 전원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딱히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았거든요. 그렇게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오후 12시 10분쯤 되자 갑자기 스포츠 중계가 멈추더니 긴급 속보가 나오는 겁니다. 키프로스의 항공사 중 하나인 헬리오스 항공의 비행기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추락했다는 거예요. 헬리오스 항공은 생긴 지 5년 정도 된 신생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막 규모가 커질 때였거든요. 콘스탄티노스는 속보에 깜짝 놀라 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은 떨렸고 제발 받으라며 중얼거렸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상대방은 받지를 않아요. 그렇게 계속 전화를 걸면서 귀로는 계속 뉴스를 듣고 있었는데 더 심각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비행기에 탄 전원이 사망했다면서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본 콘스탄티노스가 바닥에 주저앉았다는 거죠. 이 중에 절대 없길 바라던 사람의 이름이 있던 거예요. 콘스탄티노스가 전화를 걸고 있던 사람은 이 남자입니다. 25살의 안드레아스 프로드로무예요. 추락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이었고요. 독립해 나가 살던 아들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비행 전까지의 일들을 알아보자면 원래 안드레아스는 이날 쉬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탑승할 승무원 한 명이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낸 겁니다. 대신 출근한 거예요.
하지만 이날 자기가 비행기에 타게 됐다며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안드레아스가. 왜냐? 같은 헬리오스 항공에서 일하는 옆에 있는 여자예요. 승무원이거든요. 같은 비행기에 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좋아했던 거죠. 안드레아스와 여자친구가 탄 헬리오스 항공 522편은 2005년 8월 14일 아침 9시 키프로스의 라르나카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그리스 아테네를 거쳐 체코의 프라하까지 가는 비행이었거든요. 승무원들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되돌아가기까지 비행 대기 동안 약간의 개인 시간이 생겨요. 안드레아스는 이 기회에 여자친구와 프라하에서 데이트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때 여름 휴가철이었거든요. 주말이 겹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날따라 522편에는 가족 단위의 승객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여행객들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4명의 승무원과 기장, 부기장의 승객 115명이 탄 헬리오스 항공 522편은 그리스 아테네로 비행을 시작했어요. 조종 담당자들 좀 알아볼게요. 기장인 한스 위르겐 메르텐이라고 합니다. 35년의 비행 경력을 가진 독일의 베테랑 조종사고요. 공항 항공이 늘어나는 휴가철이라 헬리오스 항공사와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던 상태였어요. 비행기를 조종할 사람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부기장은 판포스 카랄람보스라고 하는데 항공사가 있는 키프로스 사람이고 5년째 이 헬리오스 항공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둘 다 그러니까 뭐 충분한 경력이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륙은 정상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5분 뒤 여객기가 3000m 상공까지 올라가던 중 조종석에서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어디선가 계속 경고음이 울리는 겁니다. 처음에 조종사들은 이게 이륙 준비 경고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륙을 준비할 때 문제가 생기면 울려야 되는 소리가 이륙이 끝나고 나서 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테네로 그래서 자동 운항 설정을 하고 이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공사 운영본부에 연락을 합니다. 비행기에서 경고음 들린다. 무슨 문제인지 혹시 아냐라고 연락을 해봤지만 운영본부도 몰라요, 원인을. 이 와중에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환기장치 냉각팬에 과열을 알려주는 주 경고등에도 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비행기가 과열됐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경고음이 왜 울리는지도 모르는데 경고등까지 켜지자 조종석과 관제탑은 크게 당황했죠. 어떻게든 조종실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는 도중에 비행 고도는 계속 높아졌고 이륙 20분 만에 헬리오스 항공 522편은 14,000m 높이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객실에선 비상용으로 준비되어 있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 겁니다. 승객들이 당황했어요. 안드레아스와 다른 승무원들도 놀라긴 했지만 매뉴얼대로 사람들을 진정시켰고 마스크 착용을 도와주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다는 건 지금 비행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이럴 경우는 기장이 먼저 상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종실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할 경우 여객기의 안정을 위해 고도를 낮출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비행기는 더 올라가기만 했다는 거죠. 고도가 높아지면 산소 농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람의 혈액과 조직 내의 산소 농도도 떨어지고요. 이렇게 될 경우 두통과 피로감이 오게 돼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생기는 고산병 증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승객들이 의식을 잃기 시작했는데 이 기내 산소 마스크는 12분 정도 사용 가능한 산소만 들어있다는 거죠. 만약 조종실에서 바로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면 이 마스크로 내려가는 동안에 12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비행기는 산소 마스크 사용이 끝난 뒤에도 계속 고도를 더 높여가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객실에선 안드레아스를 제외한 승객과 여자친구까지 모두가 의식을 잃는 상황까지 와요. 심각한 상황이죠. 안드레아스는 기장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조종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조종실에서는 대답이 또 오지 않는 거죠. 왜냐? 조종실도 상황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승객들은 산소 마스크로 몇 분 더 버틸 수는 있겠지만 조종실 상황은 더 심각해요. 여기도 산소가 부족한 건 마찬가지인데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기장과 부기장은 경고음, 경고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둘 다 어느 순간 저산소증이 온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사람이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흐려지고 말투도 어눌해집니다. 반응 자체가 느려져요. 이런 상태에서 관제센터와 계속 교신을 하다 보니까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되겠죠. 무슨 말이 와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도 하고요. 정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30분이 더 지나요. 헬리오스 항공 522편에서는 더 이상 관제탑으로 응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객실 상황을 확인하려고 기장이 일어나서 조종실 밖을 나가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그 어지러운 경험 다들 해보셨죠?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요. 일어나는 순간 사람은 복부에 힘을 쓰기 때문에 이쪽으로 혈액이 잠깐 쏠립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정맥을 타고 심장에 들어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어지러워지는 건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온도나 영양 상태, 환경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겪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비행기는 지금 산소가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기장이 일어나면서 쇼크 수준의 저혈압이 온 거예요. 쓰러졌어요. 기장이 쓰러지자 부기장도 놀래서 일어났다가 같이 쓰러졌고요. 결국 비행기는 조종사도 없는 상태에서 아테네 방향으로 계속 고도를 높여 가고 있던 겁니다. 이대로 헬리오스 522편은 이륙한 지 1시간 45분이 지나요. 오전 10시 45분. 예정대로라면 지금 아테네 공항에 착륙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동 운항 설정되어 있으니까 아테네 공항 위까지 오긴 했어요. 하지만 착륙은 조종사가 직접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객기가 공항 근처를 계속 돌기만 한 겁니다. 공항 관제탑에서도 여객기가 이상해 보이니까 교신을 시도해봤지만 응답은 오지 않아요. 30분간 더 공항 위를 돌기만 하니까 그리스 항공에서는 이 여객기가 납치나 테러 사건에 휘말리지는 않았나 싶어서 공군 전투기 F-16 2대를 보냅니다. 내부 상황을 알아보려고 한 거죠. 전투기들이 여객기 옆에 붙었어요. 그래서 내부를 살펴보니까 승객들이 모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한데 다 기절해 보였다는 거죠. 조종실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기장 자리는 비어있고 부기장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확실히 이상해 보이긴 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테러 같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전투기가 10분 정도 계속 기내를 살펴보다가 혼자 살아남아 있는 안드레아스 프로드로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남자도 혼자 어떻게든 비행기를 조작해 보려는 중에 전투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해서 들리지 않으니까 수신호를 보내요. 손가락으로 아래를 계속 가리켰거든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안드레아스가 왜 이런 신호를 보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금방 알게 되거든요. 왜냐면 오전 11시 50분이 되자 헬리오스 항공 522편의 왼쪽 엔진이 멈춘 겁니다. 10분 뒤엔 남은 오른쪽도 멈췄어요. 그리고 바로 10,000km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2005년 8월 14일 오후 12시 4분 헬리오스 항공 522편은 그리스 아테네의 그라미티코라는 인근 야산에 추락했고요. 승무원 6명과 승객 115명이 전원 사망했어요. 여름 휴가철인데다 주말이라 가족 단위 승객이 많았어요. 사망자 중 3분의 1 정도인 40명이 어린이기도 했어요. 자, 이제 진상조사 있어야 되죠. 이 사건 왜 일어났냐는 겁니다. 여기서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지거든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여객기가 추락하기 전까지 승객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추락 전 산소 부족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추락 이후 시신들 부검해 보니까 승객들의 사망 원인은 저산소증이나 비행 중 생긴 어떤 이유가 아니라 추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의식을 잃긴 했지만 다 살아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자, 이 사고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자, 하나씩 알아볼 겁니다. 비행기는 갑자기 왜 추락했고 사람들은 왜 단체로 의식을 잃어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안드레아스 프로드로무만 의식을 잃지 않고 멀쩡했던 거냐는 겁니다. 헬리오스 항공이 추락한 이유는 단순해요. 연료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제때 착륙하지 못하고 계속 비행을 하니까 생긴 일이었죠. 그러면 이 사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경고음은 대체 왜 울렸냐는 거예요.
여객기는 추락하면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지만 경고음의 원인은 다행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비행 전 정비사가 기내 점검을 하다가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인 압력 장치 조절 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려놨던 겁니다. 기내 압력 장치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높은 고도에서도 산소를 기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안에 차 있는 기압은 밖으로 빼주는 이런 장치인데 이게 수동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 중 자동으로 돼야 할 기내 기압 순환이 되지 못한 거고 이게 원인이 돼서 냉각 장치에도 이상이 생겨 주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렇게 승객들은 기압 문제로 의식을 잃고 뇌사 상태에 빠졌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이상해지는 건 35년간 비행기를 조종한 베테랑 기장이 왜 이 스위치를 확인해보지 못했냐는 거예요. 보통 비행기 정비를 마칠 때 정비사가 수동으로 돌려놓고 직접 테스트해본 뒤 다시 자동으로 설정해 놓거든요.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이라 어쨌든 실수는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가 된 비행기라도 이륙 전에는 조종 매뉴얼에 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각종 기기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기장과 부기장은 당연히 정비사가 기압 조절 장치를 자동으로 설정해 뒀을 거라 생각하고 살펴보지 못한 거예요. 35년간 누군가가 계속 해주던 일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 문제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헬리오스 522편의 추락은 정비사와 기장, 부기장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작은 실수 때문에 탑승한 221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더 있죠. 마지막까지 조종석에 혼자 남아있던 안드레아스는 다들 의식을 잃고 뇌사 상태로 빠지는 와중에도 어떻게 혼자 멀쩡히 더 움직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25살입니다. 비행기에 탄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어린 편이었고요. 평소 취미가 스쿠버 다이빙이기도 했어요. 거기에 키프로스 특전사 출신이기도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한 훈련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라도 보통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었고 승무원이니까 기내 어디에 휴대용 산소통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빈 좌석에 산소 마스크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4개의 휴대용 산소통이 비치된 곳까지 이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휴대용 산소통에는 1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산소가 들어있대요. 추락 이후 잔해 살펴보니까 3개의 산소통이 사용됐고요. 여기서 3명의 DNA가 발견되거든요. 이게 안드레아스와 기장, 부기장이었던 거죠. 이걸로 상상을 해보자면은 사람들이 의식을 잃었어요. 승객들이. 그리고 혼자 남은 안드레아스가 조종실에 연락을 해봅니다. 하지만 연락되지 않자 직접 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려고 했을 거예요. 가보니까 기장과 부기장이 쓰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요. 산소통을 가져와서 산소를 기장과 부기장에게 공급합니다. 깨우려고 했을 거예요. 승객들의 안전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일단 추락부터 막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종이 가능한 사람들부터 깨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안드레아스는 조종사들을 깨우지 못하자 나름대로 사태 수습을 위해 조종석에 앉아 본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는 자동차랑 다르죠. 이것저것 눌러본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그나마 자동 운항 설정으로 예정된 항로대로 목적지인 아테네 공항까지 가기는 했지만 착륙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공항 관제탑과 통신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안드레아스는 무전기에 대고 구조 요청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통신 주파수는 출발 장소인 키프로스 라로니카 공항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이미 국경을 넘었으니까 아테네 공항의 주파수로 바꿔야 되지만 이것도 승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추락 직전까지 구조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아테네 공항이 들을 수는 없었고 추락 이후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으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 공항에서 보낸 전투기가 안드레아스를 발견했을 때도 이미 늦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미 여객기의 연료가 바닥난 상태였고요. 안드레아스가 서 있긴 했지만 저산소증이 오고 있었어요. 쓰러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신체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버티기 좋은 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걸리지 않는 건 아니죠. 의식을 잃어가던 중 전투기를 발견했던 거고요. 수신호로 곧 추락한다라는 신호를 보낸 뒤 얼마 안 가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추락 지점인 아테네 근처에 그라미티코 산에서 엄청난 폭발음과 연기가 아테네 시내까지 내려왔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만약 여객기가 도시에 떨어지기라도 했으면은 정말 역사적인 대형 사고가 됐을 거예요. 추락한 산에도 다행히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뭐 추가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고요. 기압 장치 스위치를 자동으로 바꾸지 않은 그 하나의 실수가 확인되면서 정비사가 체포됐어요. 그리고 가성비 좋은 항공사로 사업이 막 커지기 시작한 헬리오스 항공은 이 사건의 피해를 감당하지 못해서 1년 만에 도산합니다. 헬리오스 항공 522편의 추락은요, 항공 지식이 있는 사람들 시각에서 굉장히 어이없는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알아보자면은 2015년 12월 23일 150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던 제주항공 101편이 비행 도중 똑같이 기내 압력 조절 장치가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기내에 산소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산소 마스크 내려왔고요. 이륙 50분 만에 기압 장치 이상을 확인한 기장이 18,000피트 상공에 있던 항공기 고도를 8,000피트까지 내리거든요. 이렇게 20분간 저공 비행을 하면서 제주공항에 도착합니다. 10,000피트 이하의 고도면요, 압력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인간이 숨을 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산소가 있다는 거죠. 기장의 위기 대처 능력으로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승객들은 헬리오스 항공 522편 때와 똑같은 호흡 곤란을 겪긴 했었습니다. 헬리오스 522도 기장이 고도만 낮출 수 있었다면 추락하지 않았겠죠. 비교적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35년이나 조종해온 기장이 이걸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얼마나 어이없는 사고였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작은 구멍 하나로 큰 댐이 무너질 수 있듯이 이번 사건은 정비사의 사소한 실수와 이륙 전 기기 점검을 하지 않은 조종사들의 문제로 벌어진 대형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항상 매뉴얼대로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 매뉴얼대로 해야 될까요? 이게 꼭 비행기뿐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요, 매뉴얼이라는 건 곧 정해진 안전 공식 같은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최소한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는다는 뜻인데 사실 보통 잘 안 지킵니다. 왜냐? 이 매뉴얼에 나오는 것들이요, 대부분 안 해도 그렇게 티나지 않고요. 수고에 비해 당장 얻는 것도 별로 없는 귀찮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매뉴얼이 중요하다는 건 알죠. 하지만 당장 안 해도 뭐 큰 문제 안 생기는 뭐 그런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매뉴얼을 무시한 대가는 크게 옵니다. 그리스 최악의 비행기 추락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건처럼 되돌아오는 거예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종사 없이 혼자 비행한 유령 비행기 사건이라고도 불리거든요. 해외에서는. 2005년 8월 14일 그리스에서 일어난 헬리오스 522편 추락 사건 파일이었습니다.